김실장 TV 미스터리 극장. 안녕, 내 이름은 김가블이야. 몇 해 전 돌아가신 할머니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다는데 왜 이렇게 지어주셨는지 모르겠어. 수도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도시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 기준으로 만으로 35세. 아직 취업 준비생이고 취업을 위해 여러 자격시험에 도전하고 있어. 실패한 것도 포기한 것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고 취득한 자격이 더 많아. 2009년 5월 군대 전역 후 석 달의 기다림 끝에 이미 몇 년 전에 졸업한 4년제 모 대학에 복학했어. 그리고 대학 졸업 직전부터 시작된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 하지만 번번이 낙방하고 이제는 임용시험은 그만두고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이 어떻겠냐 부모님의 권유에 차마 어쩔 수 없이 임용시험을 그만두고 자격시험에만 매달린 지 어느덧 4년째. 처음으로 기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나니 대학에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던 역학이 그제서야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응시한 두 번째 기사 자격시험. 필기는 합격했지만, 그리고 실기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공부 시간이 짧았던 건지 오길 부리고 지금 내 나이로 새로 취업하기에도 늦은 나이라 마냥 여유롭게 공부만 하고 있기에는 부모님의 눈치를 조금만 봐야 하는 상황이야. 그런데 그건 그거고 작년에 내게 있었던 미스터리 썰을 풀려고 해. 작년 이맘때였어. 두 번째 기사 종목의 첫 실기시험을 응시한 직후였어. 집 근처에 있는 도시공사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어. 그 공고의 내용 중에서 전기 분야에서 2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고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인 자이고 전기 산업기사 이상 취득한 자만 지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사실 그 전년도에도 그 도시공사에 지원해서 응시하는 것이 가능하긴 했어. 전기산업기사 자격도 보유했어. 그런데 지원하지 않았어. 그때 당시에 나는 전기기사 실기시험 후 결과를 기다리던 상황이었어. 사실 그것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어. 전기산업기사만 갖고는 메리트가 없어 보였고 전기기사를 갖고 있어야 그래도 메리트가 있어 보였거든. 근데 그건 그거고 문제는 그것 이외에 자격 제한이 하나 더 있었어. 성범죄 전과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맞아. 이쯤 되면 눈치챈 사람이 있겠지만 나도 성범죄 전과자거든. 뭐 그렇다고 간간이나 어딜 주물렀다는 건 아니지만 야, 참말도 위아래가 있지. 여자가 입은 치마 속 팬티 좀 보고 싶다고 카메라 들이댄 게 간간한 거랑 같을 수는 없잖아. 근데 그게 분위기가 간간한 것과 같은 걸로 보더라. 어이없이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어이없이 다시 할게요. 어이없어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맞아. 나도 그렇게 어이없게 전과자가 됐어.
지난 건데 뭐 어쩌겠어. 취업 제한 10년에 신상정보 등록 20년. 그래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어. 그래도 다행히도 최근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위헌이다, 그렇게 위헌 판결이 나서 7년만 신상정보 등록을 하면 되고 취업 제한도 끝나게 됐어. 어쨌거나 나는 지금도 이를 반면 교사 삼아 반성하고 있어. 그런데 그건 그거고, 성범죄 전과자라 해도 여성, 아동, 청소년, 경비, 학원 등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들었어. 안전관리 분야인데도 성범죄 경력을 본다고? 명백히 여성, 아동, 청소년, 경비, 학원 이쪽이 아닌데도? 이쪽이 아니라 저기 여성 업무 관련 모집 분야 쪽이겠지. 이런 개같은 공고를 확실히 내주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물어나 보자, 이런 생각에 그 모집 공고를 인수해서 집 근처 경찰서 요청과에 갔어. 사진을 거기서 촬영해. 나와 주로 상담하는 그 경사는 그 공고문을 보더니 지원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김가벌씨, 합격하시면 20일 이내에 저희 쪽에 와서 신고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 나는 유유히 나왔어. 그래도 정리도 할 겸 책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시험 3일을 앞두고 있었어. 그날 밤, 그날의 꿈은 뭔가 남다르게 안 좋았어. 자기 직전 새벽 1시쯤이었어. 내 방이었어. 뭔가 등골이 오싹했어. 뒤에서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내 방에는 아무도 없었어. 가족들은 모두 밖에서 자고 있었어. 에이, 그냥 느낌이겠지. 이런 생각에 그냥 잠이 들었어. 잠에 들고 꿈을 꾸게 되었어. 꿈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 근데 발이 뭔지 모르게 묵직하게 느껴졌어. 동시에 누군가가 내 발을 잡고 있는 느낌이었어. 꿈에서 발밑에 뭔가 기척이 느껴졌어.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젊은 여자가 내 발목을 잡고 있었어. 언뜻 봐도 그 여자 걸스데이의 헬이라 해도 믿을 정도로 닮았어. 그 여자는 내게 뭔가 불만이 있다는 표정이었어. 내 발목을 잡고 있는데 잡고 있는 거기가 굉장히 아팠어.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여자는 내 발목을 잡고 놓지 않았어. 누구신데 이러세요? 하면 나는 피하려 했어. 하지만 뿌리칠 수 없었어. 그동안 그 여자는 내게 거기 가지 마요. 어? 가지마? 말하는 거기가 어딜 말하는 거지? 순간 떠오르는 거기 도시공사였어. 그동안 그 여자는 내게 지금 생각하는 거기. 거기가 어딘데요? 도시공사. 순간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 마치 그 여자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어. 그동안 그 여자의 말이 이어졌어.
가면 안 돼요. 아니 잠깐만, 왜 가지 말라는 거야? 내게는 단 한 번뿐인 기회였어. 매년 관례를 보니 공통적으로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인 자만을 대상으로 기회를 줬어. 나도 당시 만 34세였고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영영 도시공사에 입사할 기회를 얻지 못해. 곧이어 그 여자의 말이 이어졌어. 당신의 아버지도 현재 그 도시공사에 재직 중입니다. 맞아. 내 아버지도 그 도시공사 산하기관에 기간제로 근무하셔. 그런데 그게 왜? 나도 공개 경쟁을 통해 입사하기를 원한 거였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원한 것 자체가 문제된다면 내가 지원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모색하는 수밖에 없었어. 딱히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게 문제지만. 근데 이 여자는 누군데? 아니 그것보다 왜 가지 말라 하는 것일까? 그 여자의 말이 이어졌어. 가면 필기도 1등으로 합격할 것이고 인적성 검사도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당신의 치부가 드러날 겁니다. 치부라면 내 전과 사실은 말하는 건가? 그게 결정적으로 불합격 사유가 되고 당신의 아버지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변에도 나쁜 소문이 날 겁니다. 하더니 이내 내 발목을 놓았어. 그런데 내 왼쪽 발목에 족쇄가 하나 채워져 있었어. 아들 새끼가 전과자네. 강간범이네. 헐, 미친. 도시공사 입사 포기하십시오. 아직 사회 경험이 없어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의뢰 지방의 도시공사일수록 그런 나쁜 소문은 쉽게 퍼집니다. 당신이 그것을 애써 무시한다 해도 뒤에서 꼬투리 잡아 당신을 내쫓을 생각만 할 겁니다. 하더니 돌아서서 그냥 방을 나갔어. 그리고 뒤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 그 족쇄는 한 달 뒤에 풀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체면을 봐서라도 응시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난 그 상태에서 멍하니 있다가 잠에서 깼어. 그런데 발목이 아프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잠결이라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아프기 시작했어. 아침이 되니 기립을 못할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해졌어. 발목을 접지른 것도 아니고 내가 격한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었어. 결국 병원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도 원인을 모르겠대. 공부에 의한 스트레스가 아닌가 하는 추정만 할 뿐. 한 달 뒤에 퇴원했어. 그리고 도시공사는 필기시험 응시도 못하고 입사를 포기해야만 했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꿈이 뭔가 너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 내심 놀라기도 해. 발목이 아파서 한 달 동안 입원했던 것도, 꿈속 그 여자가 한 달 뒤에 족쇄가 풀린다고 했던 것도. 근데 더 놀랐던 건 퇴원하고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 해가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아버지가 매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에 공단 본부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계약하거든. 근데 그날 아침 본부에 가셨던 아버지가 오후에 돌아오시니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였어. 본부에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들으셨나 싶었어. 아버지, 뭐 계약이 안 된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계약이야 잘 됐지. 근데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근데 아버지 입에서 나온 뜻밖의 말. 듣자 하니 본사에서 계약을 마치고 나서 나오려는데 인사과장이 아버지에게 오시더니 따로 독대를 하자 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과장의 사무실에 같이 따라갔다고 해. 그랬는데 그 과장의 손에 내가 시험 접수할 당시에 제출한 서류가 있었고 그 과장이 아버지에게 그걸 보여주더래. 아드님 맞으시죠?
아,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아드님이 저희 공사에 지원하셨는데 필기조차 응시하지 않으셔서 그냥 입 다물고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주임님에게만큼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보자고 했어요. 결론인즉 모두 전기산업회사 소지자였는데 이번 접수자 중에서 나만 전기기사를 보유한, 그리고 지원자 중에서도 나이도 제일 많았고 학력도 제일 높고 유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인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이한 케이스였대. 최근 수년 이내에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가 공단을 지원한 사례가 없었대. 그래서 나에 대해서만 먼저 범죄 경력 조회까지 다 마쳤대. 그런데 내가 필기를 응시하지 않아서 범죄 경력 조회서는 그냥 그날짜보러 그 자리에서 파기를 해버렸고, 나의 지원서를 갖고 있던 그 인사과장이 해당 지원서를 파기하기 직전 공단 본부에 와서 계약하는 아버지를 만나 그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생겼어. 벌스데이 헤이리의 모습을 하고 제 꿈에 나타나 제 앞길을 막은 당신 누구세요?